안녕하세요. 학점은행제 하모성 멘토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간호대학교 대졸자 전형을 통해서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간호학과 1학년으로 진입학할 수 있는 루트를 단계별로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특히 비전공자나 내신, 수능 성적이 아쉬웠던 분들에게는 현실적인 진학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함께 보시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지원 자격은 무엇인지, 또 학점은행제를 활용해서 어떻게 자격을 갖출 수 있는지, 실제로 모집하는 대학교의 전형 요강까지 구체적으로 전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왜 대졸자 전형인가? 일반적인 간호대학교 입학 경로인 고등학교 내신 점수나 수능 점수만으로는 많은 분들이 입학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예컨대 수능 커트라인이 매우 높거나 성적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시 재수를 준비하거나 반수를 준비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반면 대졸자 전형은 전문대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수능 내신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공이 다르거나 사회 경력이 있는 분들에게는 매우 현실적인 간호학과 진학 루트가 되고 있는 셈입니다. 진학 루트의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학력과 전공, 경력 상태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에도 학력을 갖춘 다음에 진학 조건이 가능한데요. 필요 학력을 정비를 한 다음에 전문학사 이상 취득을 하셔야 됩니다. 모집 요강을 확인하고 대졸자 전형 모집대학교 리스트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멘토가 같이 분석을 하고 지원할 수 있는 학교에 대해서 1순위부터 5순위까지 같이 분석하고 파악해서 리스트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학위 취득 준비를 하면서 학업을 진행하고 지원서 작성 및 면접 준비를 하고요. 합격 후 1학년으로 입학 및 간호학과 커리큘럼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대졸자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핵심 요건이 어떤 것인지를 보겠습니다. 대졸자 전형을 통해서 간호학과 1학년으로 신입학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전문대 또는 대학교 졸업자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어야 됩니다. 즉 고등학교 졸업자이거나 검정고시를 치렀다라고 해서 지원하기에는 어렵고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자격 요건이 됩니다. 모집 요강을 보면 예시로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는데요. 전문대학 이삭 졸업자 또는 예정자, 4년제 대학에서 일정 학점 수료자,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서 전문학사 또는 학사학위 취득자 등 이러한 대졸자 전형 지원 요건이 모집 요강마다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전공이 다른 학위라도 상관이 없다는 경우가 많다는 점인데요. 대신 지원 시 전적대학 성적이나 면접의 비중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간호학과를 진학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졸업한 학과 자체가 경영학과일 경우에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대학교 모집 요강별로 지원 자격 외에도 전적대학교 평균 점수 일정 기준 이상을 요구를 하거나 면접 요소를 포함한 학교가 있기 때문에 모집 요강을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학점은행제로 지원 자격을 갖추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문학사 또는 학사학위가 없는 경우에는 학점은행제를 이용해서 전문학사 또는 학사학위를 이수가 가능한데요. 대부분 학사학위까지 도전을 안 하고 전문학사를 취득한 다음에 대졸자 전형을 준비합니다. 그게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 저렴하고 빠르게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전문학사 기준 예시로는 총 80학점을 취득하셔야 되며 전공 45학점, 교양학점 15학점, 일반학점 20학점을 취득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학점은행제를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수업이 온라인 강의로 진행하기 때문에 오프라인 수업이 없고 직장인도 수월하게 수업을 들으면서 집에서 사무실에서 온라인 강의들을 통해서 출석률을 높이며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격증 취득이나 독학학위제 시험을 병행하게 된다면 빠른 시간 내에 많은 학점을 취득해서 1년 아니면 6개월 만에도 전문학사 학위 취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군인, 주부, 직장인, 성인학습자에게도 적합한 온라인 학습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전공학점이 몇 학점 있어야 되고 교양학점, 일반학점이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전담 멘토와 학습 설계사를 통해서 커리큘럼을 설계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학기당, 연도당 이수 가능한 최대 학점이 존재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온라인 수업은 1년에 총 14과목 42학점까지만 취득이 가능합니다. 이 이상 수업을 듣게 되면 학점 초과기 때문에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모집하려는 간호학과의 학점, 학위 요건을 미리 확인하고 모집 요강을 분석한 다음에 학점은행제 과정을 설계를 해야 되는데요. 지원하려는 각 대학교마다 모집 전형이나 전적대 반영 비율, 성적, 면접 이러한 부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교에 맞춰서 학습 설계를 받으셔야지 안전하게 진학이 가능합니다. 모집 요강 및 실제 예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컨대 서울여자간호대학교는 대졸자 전형 모집을 전문대학 및 대학 졸업자 전형으로 표기가 되어 있으며 면접 일정 등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면접을 시행하고 있고 전적대 성적을 반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모집 요강 중에서 전문대 및 대학 졸업자 정원 외 전형에서는 전적대학교 성적을 서류 100% 또는 전적대학교 성적과 면접 방식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간호대학교 대졸자 전형으로 지원을 하려면 전적대학교 성적이 어느 수준인지 평점 환산을 하셔야 되는 것이 중요하며 면접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면접 준비에서는 지원 동기, 전공에 전환 이유, 직무의 연계성 등을 잘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모집 요강에서 요구하는 서류, 성적증명서랑 학위증 아니면 학위수의 애정증명서를 빠짐없이 준비를 하셔야 되며 원서 접수 일정 및 서류 제출 기한을 준수하셔야 되고 서류를 업로드를 하거나 방문 제출인지를 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준비가 미비하게 되면은 대학교에 합격을 하더라도 응시료 납부 또는 성적증명서 제출, 학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합격 처리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좀 몇 가지 집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적대학교 평점 환산 방식과 면접 반영 비율을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전적대 평균 점수 80%를 반영을 하고 면접 20%만 반영을 하는 등 이러한 방식들을 모집 요강을 보시면서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모집 요강에 명시된 지원 자격인데요. 전문대 졸업자 이상 또는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위 취득자 등 몇 학점을 보유하고 있는지, 아니면 학위 취득자만 지원이 가능한지, 학위 취득 예정자로도 지원이 가능한지, 이런 세부 모집 요건을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실제 거슬한 예시도 들려드리겠습니다. 전문대 간호학과 대졸자 전형의 전적대 평균 점수는 대부분 4.0 또는 4.11 이상입니다. 따라서 전적대 학점을 높게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고, 학점은행제로 학업을 할 시에는 학습과정 내의 과제, 토론, 시험 등 이러한 부분들을 멘토의 케어를 받으며 체계적인 관리를 받으면서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면접만으로 선발하는 대학교도 존재하는데요. 이러한 대학들은 극소수이니 모집 요강을 잘 체킹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비전공자도 간호대학교 대졸자 전형을 통해서 1학년으로 신입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루트를 정리해 보았는데요. 오늘 위에서 설명한 내용들을 요약해 보자면, 전공이 다르더라도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또는 학점은행제를 활용한 학위 취득이 첫걸음입니다. 모집 요강을 통해서 지원 자격과 성적 반영 방식, 면접 유형을 미리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온라인 강의, 자격증, 독학사 시험 등을 활용을 하게 되면 지원 요건을 준비하시는 기간을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준비가 잘 되어 있다면 내신 수능 성적이 부족하더라도 간호학과 진학의 문은 열려 있기 때문에 수월하게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학습 과정 내에서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고 전적대학교 성적은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합격을 할 수가 있는지, 이런 자세한 부분들은 저와 상세하게 상의하면서 지원하는 학교 그리고 지원하려는 학과의 모집 요강을 같이 분석하고 같이 학업을 설계받아 진행을 하게 되십니다. 오늘은 간호대 대졸자 전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여러분의 진로 설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준비하면서 고민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상단의 네임카드로 문의를 주시면 자세하게 진학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